8월부터 국세청 AI 세무조사 시스템을 통해 개인 계좌를 다 들여다보고 심지어 가족 간 지인 간에 50만 원만 송금해도 증여세를 물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국세청의 새로운 AI 시스템이 전 국민의 계좌를 다 들여다보고 있고 또 소액의 돈을 주고 받아도 세금 폭탄을 물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걱정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를 통한 전국민 계좌 감시설. 이게 정말 사실인 건지, 그리고 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례적으로 일반인 세무조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겪으신 사례가 있으시다면 실제 경험담과 함께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만큼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이건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인데요. AI로 납세는 편안하게, 탈세는 엄정하게 라는 제목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AI 전환 분과에 대한 설명에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 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 혁신 방안, AI 활용, 탈세 적발 시스템 고도화, AI 적용 업무 자동화, 효율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이제 AI를 통해 탈세를 적발해 내겠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서 기본 자료만 입력을 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SNS에선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서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쫙 퍼져나간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국세청의 AI가 개인의 계좌를 싹 다 들여다보고 모든 거래 내역들을 AI로 분석해서 이걸 가지고 세금을 징수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족 간 지인 간에 50만 원만 주고받아도 증여세가 나온다는 소문까지 퍼진 건데요. 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 통장을 다 감시당하는 기분이라 솔직히 기분 나쁘고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정말 사실일까요? 국세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가 사실이냐? 아까 국세청 발표 자료에서 보셨듯이 국세청에서 AI를 활용하여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게 바로 국세청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 포착을 위해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기존과 다르게 개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보는 계획은 현재 없다는 겁니다.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세청이라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송금한다거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등등 우리가 살면서 이 개인 간에 돈을 주고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다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즉, 상식적인 거래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와 세무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AI 시스템을 활용한 탈세 적발은 중장기적인 계획인 거고,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과 지인 간에 50만 원 이상 이체할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들은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즉, AI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것은 맞으나 8월부터 소액 거래도 증여세를 물린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하여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거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하면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AI 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에 교묘하게 탈세를 하는 방식들을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된 건 사실인데요. 즉, 예전에는 적발이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제는 AI가 있기 때문에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를 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잘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계좌이체 해줍니다. 이것도 증여로 볼까요?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있는데요. 법원 판례를 보면 몇백만 원 정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부부간의 생활비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용돈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줍니다. 용돈은 얼마까지가 그냥 용돈이고 얼마부터가 증여에 해당된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용돈을 가장한 증여, 아주 교묘하게 감춘 증여도 이제는 AI로 쉽게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녀에게 한 달에 용돈을 몇백만 원씩 주면서 생활비로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직장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기가 받는 월급은 생활비로 한 푼 쓰지도 않고 다 저축하면서 부모에게 받은 몇백만 원은 월급 대신 생활비로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게 바로 교묘하게 감추는 증여의 행위라는 거죠. 부부간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라고 하면서 계좌이체를 했는데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진짜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이 앞으로는 국세청 AI 시스템을 통해 더 쉽게 적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증여인지 아닌지 나누는 금액 기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간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즉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10년 합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최대 금액이에요. 배우자는 10년 합산 6억 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이 직계존속은 10년 합산 5천만 원입니다.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직계 비속은 10년 합산 5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0년 합산 1천만 원이며 그 외의 사람에게는 0원, 즉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되고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이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일이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한 번쯤 생길 수는 있는 일들인데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은 누구나 살면서 다양한 이유들로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 국세청의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건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분석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계좌관의 이체는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돈 세탁을 막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작이 된 제도인데요. 처음에는 5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대상이었지만 이후에는 3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점차 낮아지다가 2019년부터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대상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즘 들어 일반인 세무조사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법인세 급감으로 인해 걷어들이는 세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즉 국가 세수가 부족하여 국세청이 추징 범위를 더 넓혀서 기업들 외에 일반인 세무조사까지 더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도 한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국세청이 새롭게 도입한 징수포상금 제도입니다. 징수포상금 제도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납세자가 위법,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거나 국세소송에서 국가 승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의미합니다. 부과 또는 징수한 세액의 10%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세청 포상금 제도는 가시적인 세수 효과, 즉 눈에 띄게 세금이 거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법인세 감소로 인한 국가 세수 부족과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로 인해 일반인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세무조사는 어떤 이유들로 발생하는지 실제 얼마 전 개인에게 있었던 세무조사 사례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30대 김모 씨는 국세청 등기우편으로 납세자 권리 헌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납세자 권리 헌장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바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10억 원에 달하는 고액 전셋집에 살고 있는지 소명하라는 자료 요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걸 왜 받았냐? 바로 부모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는 등 불법 증여가 의심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5년 전 김 씨의 아버지는 아들 김 씨가 살고 있는 이 전세 아파트를 제3자인 이모 씨에게 팔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아들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또한 김 씨 아버지는 이 씨에게 시세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가격만 매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상 김 씨의 아버지가 김 씨에게 전세금을 대신 내줬다는 뜻입니다. 아들 김 씨는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미 수년 전의 일이라 이 내역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걱정이며 심지어 전세금 대비 소득도 미미하여 소명할 길이 없어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 매매가 아닌 전세 자금까지 다 포착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5년이 지났어도 증여세, 소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니 매매가 아닌 전세자금의 경우에도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거액의 현금이 갑자기 생겨나면 이 또한 증여로 보고 추징될 수 있다고 하니 가족 간이라고 해도 차용증은 반드시 무조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현재 유튜브와 SNS를 떠들썩하게 만든 8월부터 국세청 AI 세무조사가 시작된다는 소문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